안녕하세요. 평생 빚에 쪼들려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. 시작부터 제 소개를 하자니 너무 할 게 없어서 오죽했음 빚 많은 걸 자랑이라 썼겠냐마는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저는 어릴 적에 이혼하신 부모님 때문에 아빠랑 함께 엄마에 대한 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았어요. 지금까지도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정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며 그 기분조차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. 밥을 굶거나 옷도 입지 못하고 사는 등 궁핍하게 산 건 아니었지만 교사 생활을 했던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전혀 물어봐 주신 적이 없으셨고 어려서 뭐가 뭔지 알지 못했던 저는 필요한 것들,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한번 사달라고 졸라본 적 없이 그냥 난 이렇게 없이 혹은 모자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루들을 버텼습니다. 생리가 터졌을 때에도 전 그게 평생 줄줄 흘러내릴 줄 상상도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생리대를 살 생각도 못한 채 학교에 등교를 했었고요. 자녀를 학교에 바래다 주던 어느 고마우신 학부모분의 도움을 받고서 등굣길에 주변 마트에서 생리대도 공짜로 받고 급하게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. 전 아직도 그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남자애들 그리고 여자애들한테까지 놀림을 받았을까 싶어서 아찔하답니다. 그 정도로 저한테는 감사했던 날과 동시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날이었죠. 학교 다니는 내내 아빠로부터의 제대로 된 보호나 보살핌 받지 못한 채 그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인생이란 걸 일찍 깨닫고 살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금 말고도 도움을 주려 하질 않으시니 저 혼자 알바도 하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대학을 겨우 졸업했습니다. 누가 보면 제가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애인 것 마냥 학교에서 선생을 하면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대학 등록금 정도는 대줄 만한 돈도 벌고 있는 아빠가 있음에도 전 완전히 고아나 다름이 없었어요. 뭐 그마저도 너무 익숙해진 터라 이제는 더 이상 불만이 있지도 않고요. 진작에 대학 졸업하면서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.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고 오로지 돈만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습니다. 점점 자라고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면서 다른 또래의 여자들은 너무나도 예쁘게 그리고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세상 침울한 표정을 한 채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내내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.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과외 알바가 쏠쏠했음에도 이것저것 경력이 될 수 있는 인턴이며 봉사활동까지 시간을 100단위로 쪼갰으면서 스펙을 쌓으려고 했고 그 덕인지 저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전공을 살려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.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연봉을 받았고 그래서 남들은 상사 욕하며 회사 욕에 뭐해 아주 누구 15대는 재미로 살 때에 전 뭐가 그리 재밌고 즐겁고 또 감사한지 회사에서 상사가 아무리 욕받이라고 욕을 해줘도 월급만 주면 다 너그럽게 용서가 된다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. 태생이 돈을 쓰고 잘하지 못했던지라 돈을 제대로 쓸 줄도 몰랐고 그냥 월급 통장에 턱턱 넣어두는 게 전부였고 그렇게 살다가 딱 한 번 직장 동료의 주식 얘기에 홀려덩 빠져서는 함께 주식에 돈 3천만 원을 꼬라박았다가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었어요. 그 바람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렸죠. 주식 한 방으로 개고생하며 일해야 버는 돈을 쉽게 벌었던 생각에 수중에 있었던 돈의 3분의 2가량을 겁도 없이 쏟아 부어버렸고 결국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걸 다 홀라당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. 몇 년간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그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다 날려버리고는 30이 넘어서 다시금 통장 잔액 0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요. 내 인생에서 돈을 이렇게 잡힐 듯 하다가 떠나가는 무용지물의 것이구나를 절실히 깨달으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.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내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죠. 결혼 생활이 좋다는 생각을 단 한 차례 해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히 상상 안 했던 것이고요. 제가 인기가 없기도 했었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성교제에는 완전히 마음을 비운 채 4년 정도를 정말 일이나 더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참 여기 사연에서도 저 같은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저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.
같은 부서의 상사가 사표를 내게 되면서 여러 동료들을 술자리에 초대했고 그 자리엔 저는 얼굴도 모르지만 상사와는 동료로서 오래도록 일을 했던 같은 회사의 직원분들도 여러 참석을 했었어요. 단순히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까 딱히 어색하단 걸 모르겠어서 상사한테 지지하는 채 술을 주고받으며 허심탄회하게 직장 얘기를 하고 그러다 퇴직 얘기가 나오며 자연스레 저도 술김에 혼자 살고 싶다는 둥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등 별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걸 저희 남편이란 사람은 변태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며 그날 술자리에서 제 번호를 따간 겁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력도 있고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산다고 하니 모아놓은 돈은 많겠구나 하면서 저한테 대시를 한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걸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던 저는 멀쩡하게 생긴 호리호리한 사람이 저한테 대시를 하니까 연애만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몇 번 만났다가 하도 사람이 젠틀하고 매너 좋은 게 보고 자란 아빠와는 너무 달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더 오래도록 만남을 지속해도 되겠다. 연애를 더 깊이 더 오래 하다 결국 결혼을 했어요. 절대로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너무나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의 팔자는 정말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더라고요. 어른들 말씀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. 사실 둘 다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산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가족으로 찾아봐줘서 고맙다는 다소 낯뜨거운 말도 따뜻하게 건네줬었는데요. 시부모님과도 저의 조건에 대해서 다 승낙을 받고서 환영만 받은 채 결혼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건 뭐 승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결혼식 날 딱 그 하루만을 위해서 잠깐 화를 가라앉힌 척을 했었던 것입니다. 아니 시부모님의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. 내가 너무 소중한 저인데 굳이 날 싫어하고 반기지 않는 시부모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왜 가냐고요. 그냥 연애만 하며 살면 그뿐인데 말이죠.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도 초조해서 저를 붙잡고 싶었던 건지 끝까지 이 사실을 숨겼었고 시부모께서도 반대하는 며느리라면 끝까지 이 결혼을 반대했어야지 왜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긴 채 누구보다 절 축복하고 환영하시며 며느리로 맞이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. 식이 끝나자마자 너 같은 며느리 두기 싫었다 하면서 싹 변한 태도로 차갑게 저를 대하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특히 제 가슴에 제대로 배신감을 안겨주셨었죠. 그런데요, 이 모든 사기꾼 같은 행각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 이유로 간파하기까지는 2년 남짓한 시간이 좀 걸렸고요. 글쎄 결혼을 하고 보니 세상 다정하고 멀쩡해서 좋은 점밖에 안 보였던 우리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. 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노름으로 진 빚들이었는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서 오로지 외동이 남편한테만 의존한 채 용돈을 받고 사셨던 분들이라 그 빚은 남편의 빚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. 저는 이 사실을 결혼하고서 2년이 되도록 모르고서 꾸준하게 시어머니로부터 넌 사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야 라든지 보면 볼수록 내 아들이 너무 아까운 결혼이야 라는 개소리를 들어가며 살았고요. 하다하다 결혼하고서 처음 맞이했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어머님이 전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전화를 하셔서는 이해해 줄 수 있지?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도 빡이 쳐서는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. 남편은 또 그걸 자기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안 가냐며 혼자 귀엽고 시댁에 갔고 저 혼자 집안에 덩그러니 남아서는 이건 뭐 결혼을 한 건지 아님 동거를 하고 있어서 시댁은 터치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상황인 건지 혼란이 왔었죠. 그러다가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가 만기되어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던 중 남편이 전세 만기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증금의 절반을 미리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남편 집안의 빚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. 아무리 그래도 그 전세 보증금의 반 이상은 다 제 돈이었는데 그마저도 청약에 당첨된 집이 있는데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 임시로 살 전셋집을 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나서서 전셋집을 구했던 건데 엄연히 제 돈인데 그걸 멋대로 가져가서는
자기 집안 빚을 갚는데 보태다니. 이게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냐고요.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분명히 자기가 진 빚을 남편이 제 돈을 통해서 갚아낸